The Palme d'Or goes to Parasite of Bong Joon-ho. 소녀는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의 정상에 오르는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봉준호입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를 통틀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쾌거를 이룬 봉준호 감독. 저는 그냥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 보쿠. 영화 감독을 꿈꾸던 소년에서 세계적 거장이 되기까지. 커버 스토리 5번째 이야기. 영화 감독 봉준호는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켰나?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린 인물은 바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주인공. 살다 보니 이런 걸 다 해보네 참. 오, 되게 무거워. 내가 듣게. 네. 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겹경사이지 않을까 되게 기쁜 일입니다.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이 크고. 봉준호 감독에게 영화 인생 정점이란 극찬과 더불어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은 바로 기생충입니다.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과외로 박사장 가족을 만나면서부터 펼쳐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 기생충. 개봉 8일차인 현재 누적 관객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영화 해석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기생충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에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봉태리니까 관객분들이 모르시는 장치들까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호러 영화의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스릴러 영화의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The movie is absolutely fantastic. You cannot predict. It's an immensely unpredictable film. It's just incredible because it won the award. It's a landmark moment for Korean cinema. 아버지의 서재에 관한 기억은 있어요. 그 당시 한국엔 별로 없었던 디자인 관련된 책들이나 화집들 한 권 한 권 봤었던 영화 만화광이고요. 또 사진 보는 거 좋아하고 사진 한 장을 혼자 2시간 동안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의 예술성은 집안 내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조부가 구보시의 하루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가이시고 아버님이 그 한국 디자인계의 학자이시자 교수로 그 양가에서 받은 핏줄이 엄청난 것이죠. 하나는 이미지, 하나는 글이죠. 영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요소인 것이죠. 타고난 재능에 그의 노력까지 더해진 결과 그 당시에 시나리오를 본인이 쓰시니까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감독님을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시나리오를 앉은 자리에서 5시간을 본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봉준호 감독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실력은 첫 작품 지리멸렬 발표와 동시에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집니다. 감독상 수상자는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영화 하는 사위를 흔쾌히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은 당시 약 526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처음 너무 놀란 지점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별명이 봉태리니까 상상 초월의 꼼꼼함으로 봉태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봉준호 감독. 저한테 자료를 엄청 줬어요. 그러니까 자료로도 한 이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뭐냐면 실제
그 형사들이 수사했던 파일을 정리한 거하고 마지막에 그 여중생 그 밴드를 뛰는 그 여학생이 있는데 실제 그 학생이 모티브 낸 분의 요만한 학생증 사진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감독님이 저한테 줬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게 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치밀하게 이제 조사를 했고 그걸 영화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을 쫓는 형사 셋이 추격신이 있어요. 그게 3개 돌을 움직이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 골목 찾아가지고 또 그 분위기 찾아서 같은 골목인데 도가 달라요. 이 골목 전라남도 어디, 넓게 보이는 어떤 장면은 충청도 어디, 채석장은 전북 어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저는 제가 찍고 싶은 장면에 욕심을 불태우는 거지.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디테일한 소품을 준비할 만큼 봉준호의 완벽함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 정리했던 제가 했던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영화 설국열차의 기차 세트 설계도 역시 그의 작품. 감독님이 이제 그 콘티를 직접 그리시니까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바라봐야 되고 카메라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본인이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허설하기 전에 먼저 해보시는 거 보면서도 되게 디테일하시구나. 그의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봉준호표 유머.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머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이든 어떤 장르적인 색깔의 영화를 만들든 사실 봉준호 감독 특유의 어떤 유머는 영화마다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긋나게 하거나 느닷없이 어떤 무엇이 발생하게 하거나. 현장 보진 개판이야 지금.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형, 넘어지면 어때? 아니, 그 깨끗한 마룻바닥에서 왜 넘어지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넘어졌는데 밋밋할 수 있는 등장이 묘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봉준호만의 호흡인 것 같아요. 한국 색채가 강한 영화 기생충이 칸을 사로잡은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까? 심사 총평을 통해서도 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Many of them attempting and mixing genres, but all of them speaking loudly ab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he very serious matters, and sometimes creatively going to unexpected places cinematically. 정말 지금의 어떤 그 전 지구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계층과 계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장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부자가 세계 절반 이상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현실. 영화 기생충은 이 일그러진 부의 불평등이 한 국가가 아닌 세계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자아냈습니다.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줬구나. 외국 다른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감독님한테 자기의 나라의 현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 특히 공간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벽하게 표현. 심사위원장 하셨던 감독님께서 이제 로케이션을 어디서 찾았냐, 너무 훌륭하다. 근데 감독님이 디카프리오가 곰이랑 싸우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당연히 세트인데? 뭐 이런 얘기를. 시나리오 쓸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 구상돼 있었고 구상된 동선에 맞게 주문을 한 케이스예요. 철저한 세트 구성으로 디테일함의 절정을 보여줬습니다.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할 때 실제 어느 서울의 한 골목에 갔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다 이주하시고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창틀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실제처럼 좀 보이려고 그런 부분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와 공간이 절묘하게 표현된 기생충. 봉준호 감독 영화는 항상 사회 비판적이었어요. 이번 기생충이 좀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어떤 한 국면에서 영화가 완전히 다른 톤을 가지고 가는데 압도적인 그 드라마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칸을 사로잡은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장르의 변화입니다. 심사위원 모두가 예상치 못한 미스테리를 경험했다. 여러 장르에 뒤섞여서 만들어낸 Bong Joon-ho loves breaking the rules. He never follows conventions. 아버지 김기택입니다. 시종일관 폭소를 유발하는 코미디에서 시작해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스릴러부터 호러까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장르 변화. 단순히 전 세계의 이슈가 이래라는 것을 직설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칸을 매료시킨 기생충의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다른 이제 뭐 유럽 관객들이나 충분히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뉘앙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뛰어난 번역으로 칸의 공감을 모은 인물은 번역가 달시 파켓. 한국 정서를 잘 표현하기로 유명한 그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부터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기생충에서도 번역 불가능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중간에 대사에 짜파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짜파구리를 영어 대사로 사실 옮기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걸 람동으로 바꿨더라고요. 라면 플러스 우동이라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는 옥스퍼드대 문서위조학과로 대만 카스텔라와 반지하도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 미묘한 뉘앙스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주제와 장르 그리고 번역까지 세 박자가 고루 갖춰진 결과. This decision that you will hear, it was absolutely unanimous to name the Palme d'Or. 칸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Oui, je pense clairement que Bong Joon-ho a toujours un souci social, une volonté de décrire la société. Il cherche sa cohérence de film en film au niveau de sa façon de voir la société. Comme disait Einstein, l'observateur modifie la chose observée. 20년이란 시간을 거쳐 하나의 장르가 된 봉준호 감독. 그가 말하는 꿈은 무엇일까? 가장 모험적인 시도를 할 때 또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필됐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축복해주지 않더라도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